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떤 다리 경련이 위험한 신호인지, 그리고 단 3초 만에 통증을 멈추는 놀라운 응급처치법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타이오 시그웨리 레이오 구독 오시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일다리의 쥐는 왜 나는 걸까요? 주요 원인 6가지. 다리의 쥐가 나는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근육의 과도한 사용. 평소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많이 걷거나 등산을 하면 근육에 피로 물질이 쌓여 경련을 일으킵니다. 72. 새 정명순 어르신은 손자와 북한산에 다녀온 뒤 밤새 다리에 쥐가 나 고생하셨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운동량을 근육이 감당하지 못한 탓입니다. 수분 및 전해질 부족. 우리 몸의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이 균형이 깨져 쥐가 나기 쉽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수분 섭취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혈액순환 장애, 당뇨, 고혈압, 말초혈관 질환 등이 있으면 다리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약물 부작용. 일부 이뇨제나 특정 고혈압약, 고지혈증약은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하여 경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약으로 바꾼 뒤 쥐가 자주 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 무릎을 구부리거나 발끝을 아래로 향하게 자면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된 상태를 유지해 새벽녘에 쥐가 나기 쉽습니다. 특히 무거운 이불이 발을 누르면 이런 자세가 몇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져 작은 자극에도 경련이 쉽게 발생합니다. 40대 이후 근육은 매년 1%씩 감소하는데 특히 다리 근육의 감소 속도가 빠릅니다. 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 5가지. 이럴 땐 즉시 병원으로.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한 원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신호일 수 있는 5가지 증상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한쪽 다리에만 경련이 지속되고 붓는다. 심부정맥 혈전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혈전이 폐로 가면 폐색전증으로 돌연사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 시간에 다리에 쥐가 나다니. 여보세요? 119죠? 빨리 좀 와주세요. 다리에 쥐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못 참겠어요. 제발 빨리요. 한밤중 갑자기 다리를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끔찍한 순간입니다. 만약 이 증상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마지막 경고 신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놓치고 있지만 오늘 이 영상 하나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5년간 응급의학과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해온 의학박사 최민수입니다. 오늘 제가 직접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건강 정보에 앞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사는 곳을 알려주시면 소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례 1. 단순한 다리 경련인 줄 알았던 60대 여성 이야기는 지난주 새벽 3시 응급실로 실려오신 68세 박정희 어르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어르신은 한 달 전부터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하지만 그날 밤 오른쪽 다리의 경련은 유독 심했고 아침이 되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리가 붓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상함을 느낀 며느님이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진단명은 심부정맥 혈전증, 다리 정맥에 피떡 혈전틀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혈전이 폐로 흘러 들어갔다면 폐색전증으로 인한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여 혈전용의 치료를 시작했고 지금은 완치하여 건강한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퇴원하시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다리에 쥐가 나는 건 줄 알았지. 이렇게 무서운 병에 신호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때 며느리가 억지로라도 병원에 안 데려왔으면 어쩔 뻔했는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밤중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거나 피곤해서 그렇다고 가볍게 넘기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련이 풀린 후에도 몇 시간 혹은 며칠씩 통증과 뻣뻣함이 지속된다. 근육염, 신경 손상, 혈관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차가워지고 감각이 둔해진다. 급성동맥 폐쇄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액 공급이 갑자기 막힌 상태로 지체하면 조직이 괴사할 수 있으니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다리 경련과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 혈전이 폐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저하되는 느낌이 든다. 척추신경이 눌리는 척추관 협착증이나 신경 손상일 수 있으므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 오래 앉아서 일하는 분, 흡연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세단 3. 초만의 통증을 멈추는 응급처치법 6가지 쥐가 났을 때 즉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제가 응급실에서 직접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강력 추천. 위십술 중앙 꼬집기, 인중 누르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쥐가 났을 때 엄지와 검지로 위십술과 잇몸 사이 중앙 부분. 인중을 악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외서 10초간 꼬집으세요. 이 자극이 자율신경계 반사를 일으켜 다리로 가는 경련 신호를 차단합니다. 놀랍게도 대부분 즉시 통증이 사라집니다. 발가락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기.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경련이 일어난 쪽 발가락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이때 무릎을 완전히 펴야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이완됩니다. 종아리 마사지. 긴급한 통증이 가라앉으면 종아리 근육을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주물러 줍니다.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근육 깊은 곳까지 자극이 전달되어 효과가 좋습니다. 승산혈 지압. 종아리 뒤쪽. 근육이 가장 볼록 튀어나온 곳.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지점인 승산혈을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강하게 눌렀다. 1초 쉬는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따뜻한 찜질. 마지막 단계로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10에서 15분간 올려두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 긴장을 풀어줍니다. X자 다리 꼬기. 앉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발목과 발만 X자로 교차시켜 30초간 유지합니다. 이 자세는 종아리 근육에 자연스러운 압박을 주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경련을 완화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방법은 위십술 꼬집기 입니다. 눕거나 움직이기 힘든 어떤 상황에서도 즉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뇌 재발을 막는 최고의 예방법 8가지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제가 저희 가족에게도 권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 유지, 다리를 쭉 펴고 발 아래에 낮은 쿠션을 두어 심장으로 혈액이 돌아오는 것을 도와주세요. 잠들기 전 5분 스트레칭, 벽을 짚고 종아리를 늘리거나 의자에 앉아 발가락을 당기는 등 가벼운 스트레칭을 30초씩 유지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십니다. 바나나, 시금치, 우유 등 전해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활동.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가볍게 걷거나 발목을 돌려주세요. 제2의 심장인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용 중인 약물 확인, 특히 고혈압, 이뇨제,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 부작용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따뜻한 수면 환경. 특히 겨울철에는 수면 양말을 신거나 전기장판을 사용하여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따뜻한 물로 목욕 또는 족욕. 잠들기 전 10분간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금연과 절주. 흡연과 과음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경련을 유발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마치며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몇 달 후 박정희 어르신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외래 진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그날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시고 만약 위험 신호가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들 누르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혹은 자신만의 극복 비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